이번 62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첫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179번 경기 FC서울 수원FC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FC서울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주도권 확보와 전방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둑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문선민은 빠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으로 측면 공간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링가드는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탈압박 이후 전개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최준과 김진수는 풀백으로 배치돼 윙포워드들과 2대1 구도를 형성하며 측면 수적 우위를 창출하고 있고, 공수 간격 조정에서도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이고 있다. 수원FC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서재민과 김도윤을 윙백으로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단독 윙백 운영이기 때문에 수비시 숫자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크로스 차단과 공간 커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사박은 피지컬을 활용한 제공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재원과 안데르손을 포함한 전방 조합은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윤빛가랑과 이용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으며 조직적인 수비 조율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비 구조는 서울의 빠른 측면 전개와 템포 있는 역습에 매우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FC 서울은 구조적으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개 효율이 높고, 수원은 반복되는 수비 리스크와 조직력 공백으로 인해 전개 저지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서울이 공간을 선점하며 침투 흐름을 주도하는 경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포지셔닝, 숫자 싸움, 간격 유지 모두에서 서울이 유리하다. 두 번째 215번 울산현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탈압박 이후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나 최근 들어 공격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릭은 제공권과 전방 연계에 집중하고 있으나 득점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으며, 이청용은 중원 조율에 참여하지만 체력적 부담으로 풀타임 유지가 어렵고, 윤종규의 부상은 측면 수비 조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원 전방 간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서 역습 대응 속도도 낮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보다 개별 대응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아지고 있다.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개 속도와 간격 유지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팀이다. 유강현은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쟁에서 강점을 보이며, 김승석과 이동경은 침투 타이밍과 좌우 돌파를 통해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이동경은 세트피스 전담뿐 아니라 중거리 슈팅에서도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짧은 전환 플레이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고, 수비 라인은 빠르게 간격을 조정하며 미드필더 라인도 압박과 전환 대응에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은 전개 구조의 단조로움과 이청용 의존도가 반복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무력한 흐름이 찾아지고 있다. 김천은 간격 유지, 템포 전환, 세트피스까지 고르게 완성된 전술 패턴으로 울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흐름은 울산이 아닌 김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세 번째 218번 대전 시티즌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볼 점유율 조절에 능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규는 문전 앞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윤도영은 전방 압박과 중거리 슈팅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며, 이순민은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중원 압박 저항력과 볼 운반 능력에서 팀의 템포를 조율한다. 전체적으로 포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 블록과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특히 홈에서는 높은 활동량으로 전개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하다.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압박 후 롱볼 중심의 역습을 주로 활용하는 전개 스타일을 택하고 있다. 에드가는 제공권과 전방 연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징야의 이탈로 인해 패턴 완성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고, 정치인과 요시노는 중원 템포 조절보다는 공간 커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는 편이며, 전반적으로 중원 압박과 전진 흐름의 정교함이 부족하고 측면 윙백이 수적 열세에 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측면과 전개 흐름에서 명확한 우위를 확보한 대전은 홈에서 공격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구는 창의성 부족과 수적 불리함으로 인해 전술적인 반전을 만들기 어려우며 수비 블록 안정성도 낮아지고 있고, 흐름상 대전이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 62회차 승부식 1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2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두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236번 경기 볼로냐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볼 전개에 강점을 보인다.
카스트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캄비아기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속도감 있는 돌파가 강점이며 프로일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 전방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팀 전술의 중심 역할을 한다. 주앙 미란다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균형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다. 제노아는 4-3-3 포메이션으로 측면과 중원 밸런스를 동시에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피나몬티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비티냐와 마시니의 연계 완성도는 아직 불안정하다. 특히 말리노브스키, 발로텔리, 미레티, 쿠엔카 등 핵심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에서의 압박, 탈압박, 전진 패스 연결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며 수비와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적인 전개 리듬도 끊기는 흐름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커버 플레이와 측면 압박에서 실수가 잦아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볼로냐는 공격적인 템포와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유지하며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제노아는 부상자 공백으로 인해 전술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이 경기는 볼로냐의 확실한 주도권 아래 일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244번 경기 레네가스 바야돌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가네스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에 강점을 둔 팀이다. 엘 하다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며 다니, 라바는 이선에서 빠른 연결과 볼 간수 능력으로 공격 템포 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시세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탈압박과 수비 전환에서 안정감을 부여하는 자원이다. 최근에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홈 경기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중원 간격을 좁혀 2차 전개에서 높은 확률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이번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동기부여 수준이 극도로 높은 상태다. 바야돌리드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탈압박 이후에 롱패스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전개 패턴이 주를 이룬다. 후안 및 라타사는 전방에서 연계의 강점이 있지만 결정력에서는 기복이 있는 자원이며 라울 모로와 아말라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이후 크로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다만 팀 전체가 수비 전환 속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압박 강도도 낮은 편이다. 축히 하비 산체스, 주릭, 에이두 등 수비 및 미드필드 자원의 대거 부상으로 인해 경기 내내 공간이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고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으로 전술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으며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간결한 전개로 빠르게 경기를 주도하는 구성을 갖췄으며 바야돌리드는 수비 라인 붕괴와 동기부여 부족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절박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레가네스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이다. 세 번째 245번 경기 에스파뇰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를 병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안토니오 로카는 이선에서 활동량과 템포 조율 모두에서 기여도가 높고 에두 엑스포지토는 중원 중심 축으로 볼 소유와 전개, 수비 전환까지 다방면에서 팀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스팔마스는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를 활용하지만 현재는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며 마누 푸스터와 알베르토 모레이로는 공격 전개에 나름의 기동성을 제공하지만 전체적인 템포 유지나 박스 근처에서의 파괴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로이오디스는 제공권보다는 침투 타이밍에 강점을 둔 자원이지만 압박 상황에서의 연계는 취약하다. 에스파뇰은 생존을 위한 강한 동기와 절박함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며 상대는 이미 모든 동기를 상실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압박 강도, 수비 간격, 전술 이행 속도에서 홈팀이 확실히 앞서는 경기 흐름이다. 에스파뇰의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다. 62회차 승부식 2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기들 중 좋아 보이는 경기들 위주로 유튜브에 조합픽을 올려드리지만 모든 경기들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조건 같은 거 일체 없으니 편하게 말 걸어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의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니며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